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혜정쌤입니다. 여러분들 시험기간이어서 많이 바쁘시죠? 네, 마음도 많이 바쁘고 할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래서 오늘은 좀 힐링이 되는 여행 사진 한번 가져봤거든요. 네, 선생님이 정말 강추하고 싶은 여행지입니다. 사실 다른 곳은 사진으로 되게 많이 보고 나서 여행지를 가면 뭐야 사진이랑 똑같네. 뭐 에펠탑을 봐도 사진이랑 똑같네. 좀 크다. 뭐 이 정도? 야, 예쁘다. 뭐 이 정도였는데 이곳은 사진으로는 정말 담기지 않는 풍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볼리비아에 있는 소금 사막이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우유니 소금 사막이라고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끝나고 겨울방학 때 한 번씩 쉬어갈 때 우유니 소금 사막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 리튬 같은 자원이 많이 묻혀있기 때문에 유명해서 과학책에 한 번씩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또 어떤 책에는 이게 막 지구상에 있는 가장 큰 거울 뭐 이렇게 표현도 돼 있어요. 이게 밑에 바닥 쪽이 전부 그 소금이거든요. 네, 전부 다 소금인데 여기 소금 사막 크기가 우리나라 전라도만 해요. 근데 소금 사막이고 그 위에 물이 살짝 고여있는 그 지역이에요. 물이 살짝 고여있다 보니까 이게 거울처럼 반짝반짝 해가지고 여기 차도 반영된 거 보이죠? 여기 선생님 삼각대인데 여기 의자도 마찬가지 거울처럼 비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서 있으면 진짜 거울 같아요. 이거 뒤집어 놔도 잘 모를 정도로 이 사진 선생님이 지금 급하게 찾아온다고 계정에 올려놨던 거를 캡처해서 사진 좀 후인데 실제로는 보시면 정말 반짝반짝 하고요. 너무 예뻐요. 여기는 사진으로 본 거랑 정말 차원이 다르게 너무 예뻐서 정말 깜짝 놀랐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뭔가 좀 임팩트 있는 장소를 한번 가보고 싶다 했을 때 이곳을 좀 떠올리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 해가 지면 또 되게 또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밤에는 하늘에 있는 별이 이제 바닥에도 떠 있어요. 거울이다 보니까 하늘에 막 은하수가 있으면 바닥에도 별들이 총총총총총 박혀 있고 바닥에도 이제 거울이고 거꾸로 봐도 하늘 같고 하늘 같고 땅 같고 뭐 위아래가 바뀌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풍경이에요. 거울 같은 풍경이라서 여기는 정말 짠! 요게 이제 해질녘에 찍은 거예요. 저녁에 해가 질 때쯤 노을이랑 함께 찍은 건데 역광으로 찍으니까 이렇게 실루엣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실루엣을 이용한 사진입니다. 밤에도 좋아요. 밤까지 있다 오는 그런 투어 참가하시면 한번 재밌는 진짜 신기한 영상들을 눈으로 담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으로는 절대 담기지 않나요. 아무리 예쁜 사진 봐도 그 감흥이 아니더라고요. 자, 오늘 대충 힐링이 되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펼칠게요. 자, 여기 교과서 147쪽 가겠습니다. 147쪽 가시면 우리 지난 시간 그 원격 수업에서 뒷부분 잘린 부분 있죠? 그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은요. 열성으로 유전될 때가 많아요. 보통은 열성 유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갑자기 생겼었잖아. 조상 중에 한 명이. 그래서 그 사람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갖고 있는 유전자를 이제 스몰 A라고 보통 해요. 정상 유전자 라지에라고. 보통은 이렇게 열성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정상인이랑 결혼하게 되면요. 자식들이 이 스몰 A를 물려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런 가능성 나오면서 자식들에게 요 유전자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나오더라도 이제 얘들은 좀 비실비실 거려서 유전자를 많이 물려주지 못하니까 얘네들 위주로 번식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점 희박해져요. 요거 보니까 낳을 확률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아이를 낳을 확률이 2분의 1이네요. 네, 그럼 얘네들은 다시 자식을 낳으면 그대로 뭐 정상인 100%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자식을 낳게 되면 또 절반밖에 안 되겠죠. 확률이. 절반에 가다 보면 점점 해서 소멸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유전자 이상의 유전병이 잠깐 생겼다가도요, 정상인하고 자꾸 이렇게 교배가 되면서 세대가 거듭될수록 점점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점점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확률이 반으로 계속 줄다 보니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인류 전체로 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래서요, 이왕이면 이렇게 유전자가 다른 사람들끼리 결혼해야지 요 사람이랑 유전자가 같은 사람끼리 결혼하면 이 스몰 A가 살아남을 확률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근친교배를 하지 말자라는 게 이렇게 유전병을 종식시키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근친교배를 하지 않는, 그죠?
그런 방향으로 이제 사람들의 문화가 발달하게 된 거죠. 영국 왕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근친교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있는 유전자가 계속 살아남아가지고 자식한테까지 계속 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거는. 자, 그래서 대부분은요, 이렇게 열성 유전이에요. 아, 그래서 근친교배만 안 하면 이런 유전병들은 중간에 없어질 수도 있겠다. 좋은 거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간혹 근데 우성 유전도 있습니다. 네, 그 헌팅턴 무도병도 우성 유전이고요. 연골 무형성증 같이 연골이 안 생기는 유전자 있거든요. 이것도 우성이에요. 이런 경우는 네, 없어질 수도 있지만 희박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가지고 사라진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이거 우성이기 때문에 겉으로 금방 드러나서요.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또 교배가 안 일어나서 자손에게 물려지지 않는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어쨌든 대부분은 또 열성 유전이 많더라라는 얘기 그냥 들어만 봤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암기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럼 핵심 개념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 풀어보셨죠? 선생님 이거 풀어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안 풀어보신 분 지금 같이 빨리 보겠습니다. DNA 변화가 일어나서 DNA 변화네 이런 거 돌연변이라고 얘기합니다. 돌연변이.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는 건 전부 돌연변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자식한테 물려지는 걸까요? 안 물려지는 걸까요? 내가 만약에 발목이 부러졌어. 선생님이 발목이 부러진 상태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발목 부러진 아기가 나오나요? 아니죠. 애기는 발목이 안 부러진 상태로 나옵니다. 후천적으로 내가 다친 거니까. 이런 거는 자식한테 물려지지가 않아요. 그죠? 자손한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돌연변이는요. 새로운 거긴 새로운 건데 DNA 자체의 변화가 일어나서 생긴 거잖아요. 염색체나 DNA 변화가 생겨서. 그래서 이거는 자손한테 전달돼요. 이거는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자손에게 전달이 가능한 겁니다. 되겠죠? 선생님이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나서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아기 머리가 노란색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돌연변이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노란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태어났어. 또는 흰색 알비노진 머리카락을 갖고 태어났어. 그러면은 내가 낳은 아기도 그 유전자 물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돌연변이라는 건 유전자 자체에 DNA 자체의 변화이기 때문에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 2번 남모양 적혈구는요. 어떤 유전자 이상입니까? 요거 했었죠? 헤모글로빈 유전자 이상이 생긴 거였다. 됐죠? 3번도 할까요? 네,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요. 생존에 불리한 유전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불리한 유전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이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얘기했던 것처럼 기린이 갑자기 목이 긴 기린이 태어난 거야. 기린은 목이 다 원래는 그랬는데 기린답지 못하게 되게 이상한 돌연변이가 태어난 거예요. 목이 긴 기린이. 네, 그래서 이상한 애네. 저 유전병인가 봐 라고 했는데 언젠가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이 목 긴 기린이 높은 나뭇가지에 있는 나뭇잎을 다 따먹으면서 살아남아가지고 이 기린은 다 멸종했는데 기린이 결국 살아남은 거예요. 멸종하지 않고. 이런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나타날 경우에 진화가 일어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148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잠깐만 볼게요. 남모양 적혈구는 어떻게 형성될까? 자, 남모양 적혈구 어떻게 형성될까 좀 보겠습니다. 이 모양 자체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모양이 만약에 문제 같은 거나 자료로 제시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구경 한번 해볼게요. 자, 정상적인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결합한 상태에서 이렇게 빵빵한 네모고요. 헤모글로빈.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그 헤모글로빈이요. 자, 산소가 유리됐다는 얘기는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렇게 된대요. 자, 그래서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요. 산소 농도가 높을 때는요.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빵빵한 네모들이 있고요. 산소가 만약에 부족해지면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려볼까요? 요거 그냥 그대로 그리면 되지 뭐 여기다가. 산소가 부족해지면은 이렇게 뭐 그려지겠죠. 이렇게. 네,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떠다닙니다. 헤모글로빈들이 떠다녀요. 이렇게 아이고 모양이 좀 이상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네, 그런데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있을 때 이렇게 튀어나와 있대요. 이렇게. 그때는 괜찮아. 근데 이게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홈이 생기는데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도 있게 되는 거예요. 위에 이 정상인 애들이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떤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되냐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좀 어려운데 그림이.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요. 이 튀어나온 부분이 그 다음 애랑 또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또 들어간 부분, 튀어나온 부분.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튀어나온 애들이 또 결합을 해요. 그 다음 애랑.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헤모글로빈들이 일자로 이렇게 자꾸 기차놀이 하듯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옆에. 여기도 이렇게 헤모글로빈들이 또 붙어요. 자꾸 길쭉한 애가 생기다 보니까 적혈구가요. 여기서는 얘네들이 그냥 빵빵하게 적혈구, 이제 원반 모양 적혈구, 이게 빨간 게 적혈구입니다. 적혈구 안에 여기저기 둥둥둥 떠다닐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길쭉한 애들이 적혈구를 자꾸 길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기차놀이 하듯이 막 자꾸 길쭉하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양쪽으로 찌르니까 적혈구가 양쪽으로 길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적혈구가 이렇게 길쭉하게 난 모양으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요. 그 다음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결과에 갈게요, 결과. 돌연변이 헤모글로빈은요, 정상 헤모글로빈과 달리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특징 나타내죠? 네, 길게 결합합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비정상적으로 길게 결합한다. 그래서 아까 헤모글로빈들이 막 붙으니까 길게 이렇게 붙으니까 적혈구가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야 되는데 동그랗게 못 있고 옆으로 쭉 늘어나가지고 길쭉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번 문제 갈게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에서 혈액속 산소 농도가 낮을 때 적혈구는 그래서요. 방금 얘기한 거 이거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길쭉한 낫 모양으로 길쭉한 낫 모양 타협한 거예요. 동그란 게 이렇게 옆으로 자꾸 삐져가지고 길어지는데 얘는 원래 동그라려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렇게 동그라려는 성질이 있으니까 동그라려는 성질 때문에 이렇게 낫 모양으로 이렇게 휘게 되는 거예요. 초승달 모양 같은데 이걸 낫 모양이라고 지어가지고 이름을 외우기가 조금 힘들겠죠. 자,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입니다. 자, 그럼 내려가 정리도 잠깐 볼까요? 적혈구 변형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 이거를 유전자 돌연변이와 관련지어서 한번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적어줄게요. 유전자 돌연변이와 관련지어서 설명하라고 했거든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네, 일단 헤모글로빈 이상한 거거든요. 헤모글로빈이 왜 이상한 거야 했더니 헤모글로빈 유전자 이상 때문에. 이거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헤모글로빈 만들어내는 헤모글로빈 유전자 이상 때문에 헤모글로빈이 이상하게 생긴 거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기네. 돌연변이 헤모글로빈이 생성되었다. 됐죠, 여러분?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농도가 좀만 낮아져도요. 헤모글로빈이 돌연변이니까 아까 길게 기차 놀이 하듯이 따다다닥 붙었죠? 길게 붙다 보니까 적혈구가 변형된 거지. 됐죠? 내려가서 2번 문제 갈게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에서요. 혈액이 조직에 모세혈관 흐를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는 혈액 흐르는 동안에 원래 정상인 적혈구는 이렇게 빵빵하게 동그란 도넛 모양이었거든요.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빵 모양이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쭉하게 늘어나 있다 보니까 혈관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네, 모세혈관을 잘 통과하지 못하겠죠. 모세혈관은 좁거든요, 이렇게. 여기 좁은데, 얘 걸릴 거 아니에요, 얘는. 어딘가에 걸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잘 흐르지 못합니다. 혈관을 막게 돼요. 잘 통과도 잘 못하고요. 잘 통과하지 못하고요. 혈관을 자꾸 막아요. 그럼 이 남모양 적혈구들이 길막을 하면 나머지 다른 혈액들도 잘 흐르지 못하겠죠. 맞죠? 그래서 조직세포한테 산소랑 영양소 공급을 잘해야 되는데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공급이 잘 안 되겠지. 그래서 그 얘기 좀 적어줄게요. 자, 조직세포에 원래 뭐 공급해주죠? 네, 산소랑 영양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 조직세포가 저기 산소 좀요 진짜 모자란데요. 영양소 좀요 배고파요. 저희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실제로 조직세포가 죽는 경우가 생겨요. 조직세포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자꾸 상하게 되겠죠. 조직세포가 죽을 수 있다.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뭐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려운 거 없었죠, 여기서는. 자, 그 다음 우리 어디로 가냐면 151쪽으로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직 안 쓰신 분들은 요거 일시정지하고 좀 쓰세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 요 그림 중요한 거는 다 봐놓으셨죠? 요거 중요한 건 다 봐놓으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거 다운증후군 요거 할 때 우리 이거 기억나나요? 핵형 적은 거? 원래 정상인들은 44에 뭐 XX 또는 44XY 이렇게 되는데 이 아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21번 염색체 한 개 더 많네. 그래서 44 아니고 45에 플러스 XX 이렇게 되었다. 기억납니까? 요거 다운증후군이었다. 21번 염색체. 기억나시죠? 요거 책에 표시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선생님이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해준 반도 있고 안 얘기해준 반도 있는데 생물에서는 이 정도 아시면 돼요. 생명에서는 이 정도 아시면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염색체 개수가 이상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운증후군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핵형 분석을 했어요. 핵형 분석했더니 1번 염색체 2개, 2번 2개, 3번도 2개, 뭐 멀쩡하게 잘 있고 4번도 2개, 그 다음에 21번도 2개, 다 2개, 그 다음에 성염색체 XX 또는 XY 이렇게 다 있었어. 멀쩡하게 44 플러스 XX가 있는데 이거 다운증후군인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여기 밑에서 배웠던 이런 전자 이런 거 일어날 수 있어요. 또는 뭐 중폭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래서 21번 염색체가요. 원래 하나, 둘에서 한 쌍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개 많으면 이거 다운증후군 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다른 애한테 예를 들어 뭐 7번 염색체라든지 뭐 14번 염색체 뭐 그건 뭐 그때 다르니까 자, 그 염색체한테 가서 얘가 붙어버린 거예요. 얘가 여기 가서 쏙 붙어버린 거야. 돌연변이가 생긴 거죠, 한마디로. 붙여볼까? 여기 밑에 가서 얘가 붙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얘가 염색체 막 쭉 길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상하게. 왜 이렇게 길어졌어? 염색체 구조 이상이 일어난 거죠. 여기 안에 내용물을 보면 전부 다 21번 염색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염색체 개수가 하나, 두 개로 끝인 것 같지만 실제로 여기에 이게 숨어 있는 거죠. 염색체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서 일어난 경우는 염색체 개수는 정상인데 다운증후군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갖고 전자형 다운증후군이라고 하는 사례들이 실제로는 한 번씩 발생을 합니다. 됐죠, 여러분? 요거 한번 그냥 상식으로 드러났다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를 너희한테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막 수업 시간에 이거 했니? 뭐 알고 있지? 시험 문제 막 물어보진 않아요. 그런데 자료 제시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료에다가 어떤 경우에는 염색체 개수가 그대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애한테 전자가 돼가지고 21번 염색체가 하나 붙어서 다운증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거든. 이러고 비문학 지문 같은 거에 나올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영어 지문에 나온 적도 있었고 옛날에. 그래서 한번 들어봤구나. 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던 그게 이거구나 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다음에 다른 과목 공부하더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152쪽 가고 여기 153쪽 태아 유전병 진단. 이것도 거의 다 했는데 안 한 반 있나요? 네, 안 한 반도 있어가지고 한 번만 볼게요. 잠깐. 네, 요거 태아의 유전병 검사하는 거는 육모막 검사하고 양수 검사 있는데 둘이 검사할 수 있는 내용 똑같아요. 이거 보세요. 네, 검사할 수 있는 내용 똑같아요. 뭐 하는 거냐면 육모막 검사는 그 태반에 붙어있는 육모를 살짝 떼우는 거예요. 살짝 떼우면 육모막 세포가 이렇게 들어있죠? 요거는 어차피 수정란이 분열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요 육모막 세포의 유전자는 태아 유전자랑 똑같습니다. 태아 세포랑 똑같은 세포예요. 자, 또는 양수 검사. 양수가 뭔지 알죠? 물풍선처럼 엄마 배가 이제 빵빵하게 나오고 아기가 물풍선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물속에 떠다니잖아요. 예, 그 물. 그걸 양수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임신 중기쯤 지나야 양수가 생겨요. 임신 초기에는 양수가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양수 검사하려면 나중에 애가 큰 다음에 여기 보면 조그마한 애기죠? 큰 아기죠? 여기 8주에서 10주, 여기는 14주에서 16주. 요게 더 이른 시기에, 좀 더 이른 시기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좀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거 말고는 차이점이 없어요. 양수 검사는요. 양수를 쭉 뽑아오니까 양수 안에 둥둥 떠다니는 그 태아의 세포가 있는 거예요. 태아 뭐 피부도 벗겨져 있을 거고 뭐 얘가 움직이다 보면은 입안 세포도 떨어져 나갈 거고 하니까 그 태아 세포가 있는데 그걸 깔아앉혀서 거기에 있는 세포를 분석하면 되겠다. 자, 그럼 이 둘 중에 핵형 분석이 가능한 거는 어느 검사일까요? 핵형 분석. 핵형 분석이라는 건 결국 염색체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됩니다. 자, 이것도 핵형 분석 가능하고요.
요것도 핵형 분석 가능한 거예요. 둘 다 핵형 분석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둘 다 염색체 관찰이 가능하다. 염색체는 세포 안에 들어있으니까 세포 배양해가지고 세포들아 빨리 분열해봐 하고 배양을 해가지고 분열하는 세포여서 염색체를 딱 보면 핵형 분석이 가능한 거지. 됐죠? 복습하면서 헷갈렸던 분들은 얼른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하나 빠뜨렸던 부분이 있어요. 탐구활동. 요거 수업 시간에 안 했거든요. 지금 원격대 간단하게 하려고. 자, 요거 154쪽 얼른 보십니다. 자, 154쪽에 보시면 가계도 분석으로 유전병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까? 요 근친교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예요. 영국이랑 러시아 왕가의 혈우병 가계도입니다. 혈우병이라는 병이 뭐냐면요. 혈우병은요, 피가 멈추지 않아요. 피가 멈추지 않는다고 쓰면 좀 그런가? 예, 있어 보이게 써봅시다. 우리 책에 쓰는 거니까. 자, 이게 뭐냐면 한 개 써놓을까요? 혈액, 응고. 응고 뭔지 알죠? 굳는 거. 예, 우리 혈액, 피 흘리고 나면 피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피 가루처럼 되고 피가 피딱지처럼 되잖아요. 예, 혈액 응고된다고 얘기하죠. 혈액을 응고시키는 혈액 응고인자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결핍이 됐거나.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이거? 쉽게 얘기하면 혈액이 안 굳어요. 예, 한마디로 피가 안 멈춰요. 지혈이 안 돼요. 네,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혈우병에 걸리면요, 피가 안 멈춰요. 내가 코피만 흘렸는데도 피가 멈추지 않아가지고 평생이 아니지. 코피 계속 흘리다가 결국 과다출혈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바늘에 찔렸어, 손을. 피가 안 멈추는 거야. 우리는 피가 멈추잖아요. 근데 안 멈추니까 계속 피가 나와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병원 가면 지금은 뭐 죽을 수 있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지혈을 시켜주니까. 또는 이게 겉으로 말고 속에서 내가 멍들었어요. 멍드는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내가 허벅지에 뭔가 부딪혀가지고 허벅지에 멍들었는데 요즘 피 멍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허벅지에 있는 그 혈관이 터진 거거든요. 그 안에서 피가 줄줄 나오다가도 지혈이 돼요. 멈춘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면 나의 몸 안에서 혈액이 계속 새어나와가지고 과다출혈로 죽을 수 있다는 거지. 그게 혈우병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 한번 볼게요. 혈우병이 남자. 한 명이네요. 알렉세이 왕자가 혈우병이래요. 자, 이 사람 혈우병인데. 자,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 이렇게 볼게요.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요. 그 DNA가 아니고 미안. 염색체 중에 성염색체 이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성염색체 이상이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엄마 아빠가 다 정상인데 혈우병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 말은 혈우병이 열성입니다. 열성이에요. 아이고 미안해요. 혈우병은 열성이고요. 혈우병은요 X염색체에 존재해요. 이렇게 X염색체 됐나요? 그러면은 한번 나머지 애들도 추측을 해서 이거 한번 다 적어봅시다, 얘들아. 자, 한번 가계도에 있는 사람들 유전자형을 한번 다 적어보도록 해요, 여러분들. 네. 다 적으셨나요? 안 적으신 분 일시정지하고 빨리 적으세요.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자, 정상인 남자는 그냥 다 똑같아, X, Y로. 왜냐면 남자는 X밖에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 사람만 X-Y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네. 여기 여자를 다 정상이에요. 정상이니까 정상 X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거고요. 정상 X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거고요. 자, 여기 보려면 빅토리아 여왕이랑 알리체는 모두 혈우병 보인자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빅토리아 여왕이랑 알리체는 혈우병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이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안 봐도 여기 빅토리아 공주 어떨까요? 빅토리아 공주. 여기 빅토리아 여왕이 정상 X 염색체를 여기 아빠한테서 물려받았을 거니까요. 이 사람은 X-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도 보인자였던 거예요. 자, 그 다음 알렉산드라 항우도 보세요. 이 사람 아빠한테 정상 X 받았겠지만 엄마한테 X- 받을 수 있죠. 물론 정상 X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X-Y 갖고 있잖아요. 이 X- 누가 줬을까? 이 Y는 무조건 아빠한테 받아온 거기 때문에 이 X-는 무조건 엄마한테 받아온 거야. 그리고 알렉산드라 항우도 보인자입니다. 되겠나요? 이 딸들은요, 정상 X 하나씩 갖고 있고요. 이 딸들은 잘 몰라. 딸들은 이게 정상 X일 수도 있고요. 엄마한테 X 다시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뭔지 몰라요.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고. 어쨌든 알렉세이 왕자는 무조건 엄마한테 X-Y를 받은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혈우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거 정리 좀 해볼게요. 바로. 1번 문제 갈게요. 자, 혈우병 특징이랑 발생 원인 한번 조사해 볼게요. 아까 위에서 얘기한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된 거예요. 여기다 써볼까? 그러면은 혈액 응고를 하는 인자. 혈액 응고 인자. 그죠? 기억나죠? 혈액 응고 시키는 인자를 혈액 응고 단백질이거든. 이것도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 유전자 돌연변인 거예요. 유전자 돌연변이. 그래서 혈액이 응고가 안 돼요. 응고가 안 됩니다. 이게 혈우병 특징이랑 발생 원인입니다. 자, 이번 문제 가요. 영국이랑 러시아 왕가에 나타난 혈우병 유전되는 방식을 한번 조사해보자 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이 가계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알려줬으니까 여러분들 아는 거예요. 그 X염색체에 대한 그 혈우병이거든요. 네, 이 가계도 갖고 여러분들이 막 X염색체인지 아니면 상염색체인지 찾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 못 찾겠는데 왜 못 찾아도 돼요. 이거 가계도만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알려줬으니까 아는 거예요. X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니까 알렉산드라 항우랑 니콜라스 2세랑 둘이 결혼했는데 엄마 아빠한테 없던 알렉세이 왕자가 갑자기 혈우병인 아들이 태어났잖아. 그러면 혈우병은 열성 유전인 거죠. 그래서 혈우병이 유전되는 방식은요. 조사해보라고 했죠. 조사했더니 X염색체 유전이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열성 유전이고요. 됐나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열성 유전일 경우에 여러분들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는 정상 남자고요. 혈우병 유전자 하나 갖고 있으면 혈우병이에요. 정상이고요. 혈우병 남자예요.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정상일 거고요. 열성이기 때문에 하나만 갖고 있으면 정상이겠죠. 그리고 두 개 다 갖고 있으면 혈우병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아예 혈우병 남자 말고 여자는 아예 없죠. 어디 갔을까? 이런 거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거 없어요. 이런 거. 이 사람 뱃속에서 죽어버려요. 이렇게 되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열성 유전자가 두 개 다 붙어 있으면 아예 태어나지도 못하는 이런 현상을 열성 치사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혈우병은 특이하게 열성 치사 현상이 일어나는 유전이기 때문에 조사해보자 했잖아요. 조사해보면 여기 나올 거예요. 조사해보시면 여자는 혈우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뱃속에서 죽으니까. 남자는 하나만 갖고 있으면 태어납니다. 안 갖고 있으면 안 태어나고요. 여자 같은 경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정상이 우성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태어나고요. 두 개 다 갖고 있으면 열성 치사 유전으로 뱃속에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되게 특이한 방식의 유전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정리로 보러 가볼게요. 정리. 알렉산드라 항우의 혈우병 유전자 판단해 보자. 네. 뭐였죠? X 였습니다. 기억나죠? 네, 왜요? 네. 알렉세이 왕자가 X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알렉세이 왕자가 X-Y였잖아요. 왕자에게 물려줘야죠. 그래서 우리는 알렉산드라 항우의 유전자형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이번 문제 갑니다. 이번 문제. 가계도 구성원 중에 처음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혈우병 대리유전자가 만들어진 사람은 누구일까? 자, 볼게요. 빅토리아 여왕 체세포에는요, 모두 혈우병 대리유전자가 존재한대요. 빅토리아 여왕 체세포에. 빅토리아 여왕의 어머니인 빅토리아 공주 체세포에는 혈우병 대리유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빅토리아 여왕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빅토리아 여왕이 있으면 빅토리아 여왕의 모든 체세포에는 전부 혈액형 대리유전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머리의 세포, 몸에 있는 세포 전부 다 대리유전자 X-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빅토리아 여왕의 어머니 빅토리아 공주는요. 조사해보니까 몸에 염색체가 혈액형 유전자가 없더래요. 다 정상이더래. 근데 이 딸한테 어떻게 물려줬지? 왜? 이 사람의 난소에서 만들어진 난자에서만 X-가 생겨버린 거예요. 아, 이제 원인을 알았네. 빅토리아 공주의 그 생식세포, 난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때 생겼겠죠. 유전자 돌연변이가. 이해되겠습니까? 됐나요? 네, 그 얘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다가 그 얘기를 정리해서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빅토리아 여왕은 체세포 모두가 다 이런 거기 때문에 자기는 원래 물려받은 거야, 이걸 X-를. 그런데 그 위에 누구? 빅토리아 공주는 안 갖고 있네. 빅토리아 공주가 한번 세포 분열하다가 언제 한번 이게 돌연변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X-가 생겼다는 거예요. 되겠죠? 그 얘기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쓸게요. 자, 빅토리아 공주가 처음 생긴 사람이네. 빅토리아 공주에게서
처음으로 혈우병 유전자가 생겼다. 혈우병 대리 유전자가 생겼습니다. 이 돌연변이가 처음 나타난 사람은 빅토리아 공주였다. 라는 얘기.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으로 한번 가서 복습을 해볼게요. 정록생명 가계도로 갑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세요. 정록생명 가계도. 요건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얼른 가계도에 유전자양 빨리 다 적어보세요. 자, 일시정지 해놓고 얼른 다 적어보세요. 선생님 짠 하고 보여드릴게요. 짠! 다 쓰셨나요, 여러분? 네, 선생님 다 적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고난이도 문제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록생명 가계도. 그냥 쓰시면 괜찮은데요. 이거 쓰시면서 뭔가 이상한 게 있었을 겁니다. 5번 같은 경우는 볼까요? 5번. 엄마가 열상형제, 엄마가 정록생명인데 X다시밖에 없는데 아들이 어떻게 정상이지? 아빠한테 Y 받았을 거고 엄마한테 X다시밖에 받을 게 없는데 어떻게 정상이죠?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요게 실제로 염색체 수 돌연변이에서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문제 보시면, 자, 이제 일단 1번 답. 요거는 우리가 위에 다 적었습니다. 여기 다 적었죠. 요거 보시면 될 거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밑에 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2번 문제. 구성 5와 8은요, 각각 염색체 수에 이상이 있대요. 5번이랑 8번이 이게 아니었나봐. 염색체 개수에 이상이 있었나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이상했을지. 5번 같은 경우에 정상 남자예요. 남자니까 일단 Y는 있어야 되거든. Y 누구한테 받았어? Y는 무조건 아빠한테 받아왔습니다.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Y는 무조건 아빠한테 받아왔으니까 뭐 걱정할 게 없어. 근데 이 사람 정상이에요. 그럼 정상 X 있단 말이죠. 정상 X 누구한테 받아와야 되지? 엄마는 정상 X가 없어. 아빠한테 받아와야 돼. 아빠한테. 되겠나요? 엄마도 X다시를 물려줄 수밖에 없는데 염색체 개수에 이상이 있대요. 개수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는 엄마 거 이거 하나 더 물려받았겠죠. 돌연변이가 이렇게 일어난 거네. 아빠가 X, Y를 2개 다 물려준 거네. 염색체 개수가 하나 더 많은 사람이 되겠고요. 이런 사람 우리 뭐라고 하죠? 네, 클라인펠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2번 답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상인 거야. X-가 하나 있지만 정상 X도 있기 때문에 겉으로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클라인펠터에 비해서 생명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죠. 자, 8번도 비슷하게 해볼게요. 8번. 정록생명 가지고 있어요. 일단 지우고 다시 해봅시다. 이 사람 정록생명 갖고 있대요. 엄마한테 X-를 일단 물려받았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 정록생명인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아빠한테는 뭘 물려받아야 될까? 아빠한테 Y 물려받으면 남자니까 안 되고요. 아빠한테 정상 X 물려받았다면 정상일 거 아니야. 아빠한테 안 물려받은 거예요. 이게 끝이야. 이게 뭐죠? 네, 터너 증후군. 엄마한테 하나만 물려받고요. 아빠가 아예 안 물려준 거예요. 아빠가 정자에 X, Y 둘 다 안 넣어준 거예요. 여기선 아빠가 23개만 줘야 되는데 염색체 수 23개에다가 Y X 한 개 더 준 거고요. 한 개 더 준 거고 여기는 원래 23개 줘야 되는데 한 개 덜 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정자에 한 개가 모자랐던 거다. 염색체 개수가. 그래서 얘는 터너증을 나타낸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밑에 2번 답에다가 이거 적으시면 되겠어요. 동그라미 2번 답에다가. 여러분, 근데 이것만 될까요? 아빠가 이 X 물려주면 안 될까? 안 될까요? 간혹 아빠가 X 물려줬는데도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엄마한테 X- 물려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빠한테 정상 X이고 물려받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선생님 정상이잖아요. 생명 아니잖아요. 그럼 생명의 유전자 한 개 더 받으면 되지. 생명의 유전자 한 개 더. 누가? 엄마가. 이걸 2배로 불려가지고 주면 되지. 이것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되겠나요? 이런 유전도 가능은 합니다. 여기서는 안 다룰게요. 그냥 8번까지만 보는데 이것도 뭐 가능하죠. 선생님 그러면 염색체수 개수가 X 3개가 나오는 그런 여자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우리가 이름은 배우지 않았지만 각종 염색체 돌연변이가 실제로는 잘 아니더라도 이론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자, 우리 내려가서요. 1번, 2번 했으니까 정리로 바로 가볼게요. 자, 구성원 5하고 8에서 염색체 수 이상이 나타나게 된 과정을 한번 적어봅시다. 구성원 5와 8, 아까 여기 이 아들하고 이렇게 터너증후군 딸 나타나게 된 과정 우리 다 했잖아요. 그 얘기 적어주시면 돼요.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구성 5 같은 경우에는 5번 같은 경우에는 엄마한테 뭐 받았지?
엄마한테 난자. 어떤 난자? 엄마는 X다시를 물려준 난자.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아빠의 정자 속에는 뭐 들어있었을까요? 네, X, Y가 다 들어있는 정자. 아, 이렇게 물려받았구나. 그래서 얘는 44개의 상염색체에다가 X-X, Y. 아, 이렇게 가져오게 된 거네요. 5번인 사람. 그 다음 8번인 사람도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8번인 사람은 엄마한테 난자를 받았는데 X-를 받았어요. 자, 정자한테는요. X, Y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44개에다가 X 하나만 받고 끝.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됐나요, 여러분? 이것도 좀 더 자세히 적는다면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X라고 안 쓰고 여기다가 난자는 난자인데 원래 22개에다가 X나 Y 뭐 이렇게 하나 해야 되는데 여기 22개에다가 X 이렇게. 그 다음에 정자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적어볼까요? 좀 더 자세하게 이것도. 정자는 그러면 22개에다가 오 특이하게 X, Y 다 물려줬어. 요거 이렇게. 그 다음 밑에 8번은요. 난자에다가 X 넣은 거 받았고요. 정자는 22개에다가 플러스 안 줬어요. 안 줬어.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없어. 네, 이런 거. 그래서 나오는 아이들이 클라인펠터 또는 터너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볼게요.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약간 어려운 문제 잘 물어본 질문이에요. 2번 문제. 6번하고 7번 사이에서 획형이 정상이면서 정록색이 나타나는 딸이 태어났다. 획형이 정상이란 얘기는요. 요거란 얘기예요. 네, 딸이라고 했으니까 XX란 얘기예요. 정록생명이라고 했으니까요. 획형이 정상이니까 X-X란 얘기입니다. 됐나요? 좀 크게 적어볼까? 자, 44개 정상이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정록생명인데 딸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X-X지. 이렇게 될 확률을 찾아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 가능하겠니? 라고 물었어. 자, 6번과 7번의 유전자 한번 적어볼게요. 6번은 X 하나였고요. 7번은 정상 XY였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X-만 2개 가질 확률이 있을까? 아빠한테 XY 중에 아무것도 안 물려받고 엄마한테 X-X 중에 X-만 2번 물려받는 거죠. 해볼까? 자, 난자인데 난자가 22개에다가 X-만 2개 물려준 난자에다가요. 정자는 아빠가 22개에다가 아예 X도 안 주고 Y도 안 주는 거예요. 정상 X 주면 생명 안 되니까. Y 주면 딸이 안 되죠. 아들이 되잖아. 22에다가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가능한 거죠. 어떤 경우 가능한가? 예, 정답은 이겁니다. 이거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하나만 더 물어볼까? 조금 더 심한 내용으로. 얘들아, 여기서 이 엄마가 X-가 하나 있었고 정상 X도 있었거든. 근데 딸한테 X- 하나, X 하나 2개 물려줘도 물론 염색체 개수 이상입니다만은 그렇게 안 하고 X-만 2개 물려주는 경우 있나? 이렇게 물려주는 경우. 네, 감수 분열의 이상이 생긴 거예요. 둘 다. 네, 둘 다 감수 분열의 비분리가 일어나서 얘는 지금 개수가 하나 모자란 정자가 만들어진 거고 얘는 지금 개수가 하나 많은 난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게 가능하니 n 플러스 1이라고 해도 이게 22 플러스 X-X일 수도 있고 22 플러스 뭐 X-X일 수도 있고 22 플러스 XX일 수도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 케이스가 가능하려면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요? 네, 요걸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요거요. 150쪽이요. 요거 기본 내용 잘 알아놔야 된다고 선생님 별표도 해줬었죠? 자, 그래서 볼게요. 요거예요. 여기서 이 상동염색체 하나하나, 만약에 여기 X고, X-를 해볼까? 그 하나하나 있을 때, 요게 1분열에서 비분리 되면은, X랑 X- 하나가 골고루 들어가게 돼요. X랑 X-가 하나 골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여기서요, 예를 들면은, 요게 X랑 하고 X-를 해볼까요? 자, 그럼 X랑 X-가 첫 번째는 잘 나눠졌어. 근데 두 번째 2분열에서 X-가 분열이 안 돼가지고 X-가 2개가 된 거야. 아, 하나가 똑같은 게 이제 2개가 이렇게 되려면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 얘기 적어줄게요. 추가로 다시 155쪽 돌아오셔가지고요. 요거 한번 적어줄게요. 자, 이렇게 되려면 엄마가 이제 하나 있는데 요거 하나만 2배로 불려야 되는 거잖아. 요거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더 좋겠지. 이러면 완전히 어려운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요 문제 나오면 감수 1분열 비불리니 2분열 비불리니 잘 물어본다 했거든. 그게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됐죠? 정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 비불리 됐을까요? 요거는 모릅니다. 요거는 상관없어. 1분열이 비불리 돼도 이렇게 될 수 있고 2분열의 비불리 돼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는 거기 때문에 n-1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몰라요. 이거까지는 안 물어봅니다. 자, 그럼 155쪽까지 봤고요. 여러분들 뒤로 제껴가지고 이제 문제풀이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가시면 요거 157쪽, 이거 미안. 157쪽엔 이 문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요거 안 풀어보신 분 OX 문제. 정답 알려드릴까요? 정답 우리 교과서 뒤에 있긴 한데 자, 빨리 알려드릴게요. 혹시 푸신 분들 참고하시고 이거 5 그 다음에 X 5 X입니다. 그쵸? 이건 체세포 아니죠. 생체세포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 장 넘겨보세요. 네, 한 장 넘기셔가지고 저 화면 컨트롤이 안 돼서 미안해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 여기서 문제 몇 개 좀 풀어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몇 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풀어줬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10번 문제 이런 것도 풀어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11번 수업 시간 했고요. 12번 문제만 같이 볼까요? 이거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같이 볼게요. 그림 가는요. 대립 유전자 A랑 A 스타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되는 어떤 유전병의 가계도다. 자, 그런데요. 대립 유전자의 상대량을 나타냈대요. DNA 상대량. DNA 상대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려워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개수라고 그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랑 이거랑 양이 2배 차이 나고요. 요거랑 이렇게 하면 양이 2개는 같고 뭐 여기 작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유 미안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양 따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전자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립 그 A의 상대량입니다. 상대량 A의 상대량. 그러면 A 스타의 상대량은요? 몰라요. 모르는데 A의 상대량이 기억 같은 경우에 체세포 기억 같은 경우에는 2배가 있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1개가 있대요. 자, 그러면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의 상대량 얘는 2개잖아요. 그래서 A가 2배만큼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여잔데 이제 A가 2개만큼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 니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A가 하나만 있대요. 만약에 이게 A라는 형질이 뭔지는 몰라. 정상인지 유전병인지 모르는데 근데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에서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둘 중에 뭐가 정상이고 뭐가 유전병인지 얘기한 적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유전병이고 이 사람은 정상이에요. 둘이 형질이 달라. 얘는 똑같이 A를 하나 갖고 있는데도 얘는 형질이 달라. 그러면 옆에 뭔가 A 스타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보라색으로 색칠돼 있는 거지. 되겠나요? 그래서 얘도 2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형질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XM 색채 아니고요. 상염 색채 정답입니다. 상염 색채가 정답이에요. 이유는 방금 설명한 대로 하시면 되겠죠? 니은이 A를 하나만 갖고 있는데요. 형질이 2개가 달랐네. 이건 이 사람은 정상이었고 이 사람은 유전병이었거든요. 네, A를 하나만 갖고 있는데 유전병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형질이 다르기 때문에 A 스타를 한 개 갖고 있어야 돼. 이 사람이랑 다른 뭔가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A 스타일 거 아니에요? 그랬구나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왔죠? 정상 유전자가 A, 그 다음에 유전병 유전자가 여기 A 스타가 유전병 유전자 되겠네. A 스타가 유전병 유전자, 정상은 A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마저 찾아볼게요. 자, 이 사람 정상이고요. 이 사람 하나만 갖고 있는 유전병이에요. 누가 우성이에요? 네, 나왔죠? 누가 우성이냐면 유전병이 우성이고요. 정상이 열성입니다. 정상인 사람은 무조건 요거일 거예요. 유전자형이. 그치? 유전병인 사람은 네, A 스타를 하나 갖고 있고 옆에 정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요 집안은 이렇게 딸을 보니까 딸이 A밖에 없는 딸이 있네. 그러면 정상이 얘도 하나 있어야 되겠지. 그다음 요 사람은 유전병이니까 유전병 유전자 A 스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엄마한테 받아올 수 있는 게 정상 A밖에 없으니까 요거 A. 이렇게 되겠죠? 다 찾았습니다. 자, 그럼 니은의 동생이 태어날 때 보자. 니은 동생. 자, 니은의 동생이 태어날 거예요, 여기. 이 동생이 정상 남자의 확률. 정상이면서 남자의 확률이래요. 그럼 정상일 확률 구하고요. 남자의 확률 구한 다음에 우리는 곱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정상이면서 남자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정상일 확률 구해볼게요. 니은의 동생. 엄마, 아빠가 요 유전자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럼 니은 동생 교배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만나면은요.
A 스타의 A. 그냥 쉽게 하나씩 다 해볼게요. 여러분들 알아보기 쉽게 또 A 스타의 A. 이렇게 만나면 정상 A만 2개. 이렇게 만나면 또 정상 A만 2개. 자, 이 사람 정상의 확률은 2분의 2. 유전병의 확률 2분의 1. 아, 정상의 확률 2분의 1입니다. 남자의 확률도 2분의 1이 남자의 반반. 답은 4분의 1. 25%.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 잘 푸실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문제에서 어려운 난이도 문제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슷하게 조금 어려운 문제 1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풀어보셔야 돼요. 오늘 다 푸는 게 과제입니다. 자, 15번 문제 갑니다. 어떤 유전병의 특징을 설명한 자료이다. 네, 내용 볼게요. 우열 관계는 불명하고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입니다. 상염색체인가 송염색체인가 알아볼게요. 자, 이 유전병 여자보다 남자한테 확률이 높대요. 반성 유전이네요. 이거 그러면 성염색체 유전입니다. Y염색체 유전은 아니에요. 확률이 여자한테 높기 때문에 남자한테만 나타나는 건 아니라서 Y는 아니고 X염색체 유전일 건데, 그러면 X염색체 유전일 때 우리 X랑 X 다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어느 게 유전병일까요? 남자한테 높다라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 갖고 있는 여자는 정상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높은 거지. 생명처럼. 됐나요? 생명 유전할 때 했잖아. 그래서 이게 정상이 우성이고요. 유전병이 열성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고요. 이제 다 했네. 그러면 정록생명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엄마는 유전병 나타나는데요. 그럼 엄마는 유전자형이 X-2개만 갖고 있는 엄마인 거고요. 아버지는 정상이래요. 그럼 아빠는 XY인가 봐. 그리고 동우도 정상 남자인데요. 동우가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한번 일어나서 만들어진 생식세포하고 정상 생식세포하고 만나서 태어났대요. 수정이 이루어져서. 자, 그러면 부모님 중에서 누가 비분리 현상을 만들었을까요? 그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그 비분리가 일어난 시기도 판단해 보래요. 시기란 얘기는 1분열이니 2분열이니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이거 판단하는 거 선생님 잘 나온다고 아까도 같이 풀었었죠? 네, 그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한번 볼게요. 동호는 정상 남자예요. 남자이기 때문에 일단 무슨 염색체 있어야 되냐면 남자니까 일단 Y가 있어야 됩니다. Y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정상이에요. 정상이기 때문에 X 염색체 무조건 하나 또 들어가야 돼요. 아, 아빠가 벌써 2개나 물려줬네. 그죠? 아빠가 2개나 물려줬어. 엄마는 정상 물려줬겠지. 그러면은 왜냐면 한 번만 만들어진 생식세포하고 정상 생식세포였으니까 아빠가 이렇게 물려줘야 되니까 난자는 정상이었을 거예요. 그럼 난자는 정상으로 하나만 물려줬을 겁니다.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2개나 물려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빠의 정자 속에 22개에다 XY 2개를 다 집어넣어준 거예요. 이거 상동 2개가 안 헤어졌네요. 감수분열 일어날 때 감수분열 1분열, 2분열 중에 어느 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상동이 2개가 다 같이 들어갑니까? 네, 1분열에서 비분리되면 상동이 같이 들어가죠.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150쪽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비분리가 일어난 시기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정자 형성 시 제 1분열 감수 1분열 여기 쓰지 말고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정자랑 정상 난자랑 만나서 만들어지겠지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아버지의 감수분열 1분열 시에 비분리가 일어났다라는 게 정답이에요. 이 정도는 문제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되게 고난이도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정도는 진짜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수업 분량도 좀 길었거든요, 여러분. 선생님이 사실 좀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되게 많고 오늘 개념 완성은 조금 이따 다시 보게 될 건데요.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개념 완성 책을 보면서 선생님 이거 공부해야 돼요? 이거 공부 안 해도 돼요? 개념 완성에 나오는 이 부분 알아야 돼요? 하는 거 있죠? 네, 그거 지금 영상 같이 올려놨거든요. 그거 영상 참고하시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